네, 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를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도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컨트롤 플로우, 분기문에 대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플로우, 제어 흐름에 관한 키워드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어 흐름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를 분기하거나 반복하거나 또 early exit라고 이런 종류 하는 코드 구성들을 말합니다. 명령 키워드 위주로 보면요. for in loop 반복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while문도 반복문이고요. if문은 조건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제어 흐름을 바꿀 수 있고요. 가드문도 if문과 비슷합니다. 스위치도 조건문에 해당되고요. differ는 실행을 잠깐 연기했다가 마지막에 실행되는 코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for in loop 반복문입니다. 이 컴퓨팅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진행하는 단순 반복된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도 하나 있죠. 반복할 그 내용들은 이제 어떤 배열의 아이템들이나 어떤 범위의 숫자, 어떤 범위 숫자 동안에 반복하는 거죠. 또 문자열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건 전부 다 시퀀스 객처라고 해서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반복되어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배열 저번 시간에 컬렉션 타입에서 배열을 좀 배웠는데요. 이 문자열 배열이죠. 스트링 타입의 4개의 항목을 하나의 변수 메모리로 매칭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let names에 안나, 알렉스, 브라이언, 잭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for in loop 구문은 for를 쓰고요. 그다음에 in 다음이 이제 아이템들입니다. 반복할 내용들이죠. 그 반복할 내용들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네임에 매칭돼서 아래 문장을 수행합니다. 이 보면 네임스에 요 4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맨 처음에 안나를 먼저 꺼내겠죠. 꺼내서 네임에 매칭하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프린트 구문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헬로 안나, 헬로 알렉스, 헬로 브라이언, 헬로 잭 요런 게 나오겠죠. 요거 실습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네임스에 있는 배열의 아이템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반복해서 아래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게 반복문입니다. 이번엔 딕셔너리 컬렉션 타입입니다. 딕셔너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키에 대한 것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순서를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올지 몰라요. 처음과 끝까지 전부 다 반복은 하는데 순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레그스에 있는 아이템 스파이더 팔, 엔트 유, 캣 4 요게 하나씩 매칭이 돼서 이제 키하고 밸류로 매칭이 돼서 이렇게 변수명에 할당돼서 들어가죠. 실제적으로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엔트가 먼저 나오네요. 네,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거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좀 강조를 좀 시켜놔야 될 것 같네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저희가 반복할 때 뭐 컬렉션 타입도 많이 쓰지만 요 숫자 범위도 많이 씁니다. 1에서 5까지 반복하는 거죠. 1에서 5까지 반복하는 건데 그 중에 1, 2, 3, 4, 5가 인덱스에 매칭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범위 연산자 점 3개
네, 이런 식으로 5번 반복하는 거죠. 1에서 5까지. 또 하나 이제 팁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언더바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을 반복할 때 보통 그 하나씩 이제 언더바에 매칭이 되는데 주로 이 아래 구문에 이 쓰지 않는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 언더바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더바는 값을 무시할 수 있다. 변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단순 반복을 위해서 반복되는 횟수에 어떤 해당되는 변수가 사용되지 않을 때 언더바를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요. 닫힌 범위 60은 포함이 안 되죠. 0에서 59까지. 그다음에 스트라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함수는 from to, by 해서 어떤 반복을 건너뛸 때 지금 그래서 뭐 5 간격으로 건너뛰는 거죠. 0에서 2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0에서 55까지 미니츠가 60이었죠. 0에서 55까지 반복되고요. 포함되게 하려면 stride from, through, by 요 구문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이 이제 for in 루프 반복문 다음에 while 반복문인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while 반복문은 while이란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하고 repeat while 키워드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while에 해당하는 조건문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가 되면 탈출합니다. 조건이 true인 동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를 보죠. 예제는 지금 좀 어지러운 그림이 나왔는데요. 그 스네이크 앤 레더 게임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면 세 칸을 이동하고요. 1에서부터 시작하고 세 칸을 이동하고 3이 나오면 11로 건너가는 거예요. 11에서 또 쭉 진행을 하다가 25나 25 이상이 나오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화 시켰는데요. 주사위가 25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주사위를 던져야 되니까 while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위치에 갔을 때 해당되는 게 8만큼 이동한다. 11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놨고요. 보면 지금 우리가 while문을 보고 있으니까 파이널 스코어가 스퀘어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스퀘어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해당되는 값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고 또 이동할 때 요 로직에 의해서 사다리와 스네이크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드 카운트가 정해지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while문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 탈출하느냐? 파이널 스퀘어가 25인 거죠. 25보다 우리가 던진 말의 전체 이동되는 숫자가 크게 되면 탈출합니다. 게임 오버가 나오고요. 그래서 파이널 스퀘어가 20으로 정해져 있죠. 네. 파이널 스퀘어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건 25고 그거보다 주사위를 던져서 스퀘어 말이 이동하는 거고 그보다 커지면 탈출합니다. 이 로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피트 while도 비슷한데 먼저 한번 수행을 하고 나서 while문 조건을 비교한다는 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던져요. 먼저 한번 던져서 이동을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리피트는 먼저 반복을 한번 수행을 하고 while문으로 조건 비교하는 거고요. while문은 조건 먼저 보고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조건이 파이널 스코어 25고 스퀘어가 0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실행하게 되는데 이 조건에 안 걸려서 실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피트 while는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건문입니다. 앞에서 루프 반복문을 봤고요. 지금 반복문 중에서는 for in 구문과 while 구문을 봤고 리피트 while도 있었고요.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진행 흐름이 바뀌는 거죠. if문입니다. if문은 이 if문의 조건이 true인 경우에 실행합니다. temperature in Fahrenheit가 30이니까 30보다 작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죠. 40이니까 30보다 크죠. 그러니까 else가 실행됩니다. if문 다음에 조건문이 false일 때도 어떤 실행을 원하면 if else를 쓰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베리언스가 없었네요. 그러면 베리어블 하나 그냥 선언하죠. 네, 그래서 else 구문, if else 구문 키워드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개의 조건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if 쓰고요. 그 다음 이게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if 이것도 만족할 때는 else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else는 선택사항인 거예요. 여기서도 else를 쓰지 않았죠. 그러면 참일 경우만 실행하고 else는 그 다음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if, else, if 쓴 다음에 else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명확히 의도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if, else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기서 보시면 90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요 아래로 가겠죠. else는 선택사항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temperature in Celsius라는 변수가 이제 25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25는 0보다 작지도 않고 30보다 크지도 않으니까 요거예요. 요거일 때 weather advice의 문자열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weather advice를 출력하는 건데 좀 추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변수 선언 다음에 바로 else를 if 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ather advice는 요 if 조건에 의해서 리턴되는 걸로 할당이 된다. 요거 아래 거 짧은 구문 네, 유용합니다. 네, 코딩을 짧게 하면 간결하게 하면 좋으니까 여기서도 템퍼 셀시어스가 없을 거니까 하나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웨더 어드바이스도 없으니까 이것도 카피에다가 붙이고요. 그러면 셀시어스는 25도고 스트링으로 받는 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표현이 돼 있었네요. 여기 밑에 선언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웨더 어드바이스 세팅은 이 if절에 의해서 만족된 결과가 리턴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의 구문도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짧은 구문 조건문 표시할 때는 이 if문에서 리턴되는 형태가 같은 타입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일 때는 문자열이고 참이 아닐 때는 nil을 리턴하니까 nil까지 포함한 옵셔널 타입의 자료형을 가져야 되고요. 프리징 워닝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f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분기를 브랜치 구문입니다. 분기를 하는 브랜치 구문이고요. 스위치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조건에 매칭되는 케이스문으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조건에 맞는 케이스는 꼭 존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 밖의 케이스를 꼭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sum 캐릭터라는 상수에 z라는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이 z 스위치 이 조건문 케이스 z에 만족하는 요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 no implicit false인데요. false는 명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불명확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어떤 의미냐면 캐릭터 A가 있는데 이 케이스 A에 본문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에러입니다. 바로 에러고요. 만약에 대문자이나 소문자이나 같이 요걸 출력하고 싶으면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요거 에러 나는 거 한번 볼까요? 본문 케이스는 스위치문을 쓸 때 본문 케이스는 항상 매칭이 되어야 된다. 네. empty body라고 해서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케이스 A와 대문자 A 전부 다 처리하려면 이렇게 컴마로 케이스를 구분해 주시고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범위에 대한 케이스를 나열하고자 할 때 이 범위들이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다 매칭이 되어야 돼요. 빠진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튜플 사용할 때 어떠한 값도 일치하도록 와일드 카드 패턴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이면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뭐 1,1이면 아니죠. 이게 0이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쪽에 매칭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어떤 값도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칭이 안 되죠. 여기에 매칭이 됩니다. 인사이드 더 박스가 되겠죠. 값 바인딩 이제 그 스위치문을 쓸 때 해당되는 튜플의 값을 어떤 상수나 변수로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나더 포인트가 2,0이잖아요. 2,0에 매칭되는 거는 여기로 갑니다. 2,0 이렇게 되고요. 1,-1 1,-1인데 지금 여기서는 웨어 조건이 true일 때 케이스 일치가 않는다. 1,-는 어디든 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where x가 -y와 같을 때 여기에 매칭 되겠죠. 네,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합성 케이스 여러 가지 처리할 때는 컴마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 줄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썸 캐릭터에 매칭되는 곳으로 2니까요. 아마 여기에 매칭 되겠네요. 합성 케이스에서 값 바인딩을 하는 경우 동일한 타입이어야 된다. 9,0 네, 1로 가겠네요. 동일한 타입이어야 된다. 네, 같은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해석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컨트롤 트랜스퍼 스테이트먼트 제어 변경 구문입니다. 키워드로는 continue, break, fall through, return through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continue, break, fall through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continue는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반복을 진행합니다.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퍼즐 인풋에 이런 문자리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에는 빈 문자리 들어있고 지울 캐릭터를 선택하네요. 그게 지울 캐릭터는 아예 이 모음하고 빈칸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퍼즐 인풋에 문자열에 글자 하나씩 캐릭터로 리턴이 됩니다. 맨 처음에 G가 리턴이 되겠죠. G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false죠. 그러니까 붙습니다. 이게 출력이 돼요. 어펜드로 계속 이 빈 문자열에 추가가 됩니다. 근데 GR까지 넘어가는데 E가 오면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continue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A로 다시 반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E가 빠지고 A도 빠지고 GRT 이렇게 붙겠네요. 이 컨티뉴문 코드 해석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모음일 경우, 요 문자열에 있는 경우, 배열에 있는 경우는 컨티뉴로 아래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반대 개념이 브레이크입니다. 반대 개념보다도 브레이크는 바로 종료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바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 반복하는데 3이면 바로 브레이크 되니까 이 포문을 자체를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가 안 돼요. 그래서 1, 2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문 살펴봤고요. 폴스루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스에서 폴스루를 쓰는데요. 케이스 구문에서 명시적으로 다음 케이스로 이동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teger to describe는 5라는 변수가 생성되어 있고 그러면 the number 5 is 출력이 나중에 되겠는데 integer to describe가 5니까 여기에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니까 여기 the number 5 is a prime number and also까지 출력이 붙고요. 문자열이 붙고 끝나야 되는데 false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디폴트가 무조건 붙어요. uninteger라고 uninteger까지 나옵니다. false는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서 명시적으로 아래로 진행하게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uninteger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벨드 스테이트 구문인데요. 라벨이 붙은 경우는 반복문에 대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설명보다도 이 while 구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게임 루프라는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게임 루프 하면 이 while문 자체를 탈출해요. 지금 이 라벨이 붙지 않으면 브레이크하면 스위치문을 브레이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라벨이 붙어있기 때문에 while 구문을 빠져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arly exit라고 해서 이런 종류 구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드하고 디퍼 좀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좀 읽어보면 if 구문과 같이 가드 구문은 부을값에 따라서 구문을 실행한다. 가드는 꼭 실행이 되죠. 가드는 부을에 따라서 반드시 조건이 참인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드는 항상 else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좀 명심하셔야 돼요. 가드는 항상 else절이 필요하다. 뭐 if문 써도 되는데요. 가드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은 가독성에 좀 도움이 됩니다. 같은 걸 확인하는 if 구문과 비교해 코드를 더 읽기 좋게 해줍니다라는 구문이네요. 보시죠. 먼저 if문을 써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프린트 메시지 하고요. 메시지 변수에 nil이면 리턴을 하고 리턴하니까 프린트 메시지는 출력이 안 되겠죠. nil이 아니면 프린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드문으로 바꾸게 되면요. 가드 nil이 아니면 nil이면 리턴하는 거죠. nil이 아니면 아래 문장 수행하고요. 요게 이 같다는 코드보다도 더 이 같지 않으면 nil이 아니면 프린트문 하라 요 코드가 좀 더 보기에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펑션은 코드 블럭 함수고요. 프린트 메시지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함수를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 일단 가드 키워드라는 게 있고 if문과 비슷한 걸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참인 것을 요구한다. 이게 참이면 nil이 아니면 이걸 수행한다. 요거를 지금은 낯설어서 이게 더 가독성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실 수 있는데 아니면 아래 걸 실행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리턴하고요. 디퍼는 이제 연기시키는 겁니다. 연기시키긴 하는데 꼭 실행은 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종료하는지 관계없이 디퍼 코드는 항상 수행한다. 언제 수행하냐? if 문이 종료되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1인데 10보다 작죠. 작으니까 디퍼는 아직 실행 안 합니다. 넘어가서 스코어는 6이 돼요. 6이 되고 6이 되고 그다음 아래 나오죠. 나오는데 프린트문 없는데 여기 이 if 문을 빠져나올 때 연기됐던 프린트 문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스코어가 1이라서 6이 만들어져서 프린트 문이 그 다음으로 빠져나오는데 아래로 진행되는데 이 디퍼 구문이 나중에 동작을 하게 돼서 6이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이걸 좀 응용해서 좀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게 3이죠. 스코어가 3인데 100보다 작으니까 스코어에다가 100을 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너스 게임 점수라고 생각해서 코딩한 것 같아요. 103이 되죠. 103이 돼서 프린트에다 103이 찍힙니다. 찍히는데 조건을 빠져나갈 때 보너스 점수를 해제를 해요. 그래서 100을 다시 빼줘서 만약에 여기다 프린트 하나 한 번 더 찍으면 이제 3이 찍힐 겁니다. 이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프린트 하게 되면 이제 103이 찍히죠. 근데 if문 빠져나올 때 스코어를 빼주니까 연기됐던 스코어는 100을 빼줘서 3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디퍼 키워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범위에 디퍼가 이제 다중으로 여러 개 있을 때 첫 번째 블럭이 마지막에 수행된다. 순서대로 역순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10보다 작으면 이제 6이었으니까 더 스코어 is가 먼저 실행되고 맨 마지막에 이쪽 디퍼가 첫 번째 디퍼가 실행됩니다. 네, 간단히 코드 예제 보면서 저희가 오늘 컨트롤 플로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for in 루프 봤고요. while문 봤는데 while문은 while과 repeat while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기문으로 브랜치 구문으로 if문 봤고 스위치문 봤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옵션으로 저희가 가드와 디퍼에 대해서 좀 알아봤네요. 네, 조건문은 코드에 많이 쓰니까 앞으로 계속 코드에 좀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